안녕하십니까? 네,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화 관리입니다. 네, 한꺼번에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요, 저도 한꺼번에 찍고 있어요.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쌤 이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찍어 놓은 걸 쫙 돌리면은 듣는 사람만 힘들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한꺼번에 막 찍고 있거든요. 그죠? 그 전에 준비를 해야죠. 또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막 최선을 다해서 대면인 것처럼 막 찍어서 막 올리는 거니까 네. 어, 힘이 들어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변화 관리는요. 자기 변화도 있고요. 조직 변화도 있습니다. 자기 변화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학생이시니까 기준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 멋진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 뭐 살을 빼는 것, 직장을 갖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음,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예뻐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조직 변화는 뭔가요? 조직에는 이렇게 막연하니까 보건행정학과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병원 예를 들어볼까요? 의료기관의 변화, 또 절차의 변화. 소규모는 그냥 한 번에 따다닥 되지만 좀 큰 병원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변화. 한 번에 좀 이렇게 편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변화. 환자의 안전이나 효과의 변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약간 보호자가 들어가서 막 뭘 했다면 요새는 간호조무사가 와가지고 막 이거 해드릴까요? 저거 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참견하잖아요. 뭐 그런 변화? 조금씩 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억은 안 나는데 건축이나 스마트 리빙 인테리어 쪽 계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건축도 뭘로 다 바뀌었어요? 스마트 도시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버튼만 딱 누르면 입구에서부터 키만 딱 갖다 대면 뭐 좋은 아파트는 벌써 내려오고 현관부터 조명까지 전기, 위치, 방향 뭐 이런 거지 태양 가려줘 뭐 어째줘 뭐 소음 방지해줘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변화가 조금 있는 거죠.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지금보다 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다 죽었어요. 6, 70에. 근데 지금은 의료기술이 좋아서 더 많이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3, 40대가 될 때는 더 빠른 게 속도에 의해서 가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인지하시고 거기에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5, 60대가 되면 뭐 저희들은 없겠지만 시니어로서 오고 빨리 변화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숙지하셔야죠. 익숙하게 해서 보통 사람처럼 그냥 젊은 사람처럼 같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필립 보셨나요? 이런 필립? 네. 미국의 공식 명칭은 이스탄만 코닥입니다. 근데 우리는 코닥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창립이 1888년도래요. 와우. 그죠? 필름과 아날로그 시계에서 카메라에 대한 어떤 상징, 필름을 다 껴서 묶어서 막 대부분의 영화도 다 이랬었는데 디지털로 바뀌면서 핸드폰으로 바뀌고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코닥이 망한 이유가 뭐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해야 되는데 변화를 거부했다. 그리고 적응하기 싫어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파산한 그런 회사입니다. 코닥이. 그래서 필름에서 포트 프린터로 스캐너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서 막 돈도 있고 큰 기업인데 그죠? 130년 정도 됐대잖아요 지금 131년 만에 변화를 하기 싫어하던 그런 기업이라고 해서 낙인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애플하고 구글 이런 데서 조금 기술력을 사갖고 갔고요. 그리고 5억 25만 달러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전자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 다 찢어발겨서 자기 걸 팔고 파산 신청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지금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뭐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두산그룹이 이 그룹을 개설을 했었죠. 1970년도에. 그래서 한국 코닥이라고 해서
같이 망했죠. 거기만 망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같이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있는 이 필름을 받아서 한 회사들은 다 망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자, 또 하나는 변화의 관리 중에서 빌 게이츠 어떠십니까? 네. 사람들은 향후 2년 안에 일어날 변화를 과대평가한다. 나 살찌지 않을까? 난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10년 뒤에 일어날 것들은 평가를 할 때 과소평가한다. 10년 뒤에 저는 은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한 30, 아니면 30에서 35 되셨겠죠? 그럼 뭐 하고 계셨겠어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는 올라가셔야죠. 그거를 과소평가한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T 기술에 되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육이나 쇼핑이나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발달을 했고요. 요새는 수술도 어떻게 해요? 다 IT로 합니다. 운전도 그렇잖아요. 운전도 그렇고 설계, 제조 다 이런 식으로. 인문사회 계열이나 언어 계열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컴퓨터나 IT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이나 공대생은 필수고요. 변화하는 것은 기초부터 배워서 현실에 익혀서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게 변화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빌 게이츠가 지금 뭐 이런 좋은 얘기를 또 하나 했었고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자, 변화의 관리의 정의와 중요성, 변화의 관리의 정의와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변화의 관리란 기업이 일어나는 중대한 변화를 기업 성과가 향상되는 변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사실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물은 어땠어요? 물? 저 어릴 때는 그 아스팔트보다는 그 흙바닥이 많았거든요. 운동장처럼. 거기서 공기놀이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막 비석치기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래였나? 놀이터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물은 어때요? 물도 변했어요. 그래서 물들은 다 사먹고 정수기로 내려먹고 그렇죠.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도 많이 변했어요. 그죠? 저 마스크를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처음 껴봤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긴 하겠지만 감기 있을 때도 마스크 안 써봤거든요. 그렇게 감기 걸린 스타일이 아니어서. 사람은 어떤가요? 100% 변하죠. 그죠? 100% 변하죠. 지구가 이렇게 약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은 태양계 행성 그 순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부할 때 왜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뭐 이런 식으로 제 기억 속에는 수금지 지구 기준으로 앞으로 간다 표현해야 되나? 수성 금성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더워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지구를 중심으로 화성, 목성, 토성, 뭐 천왕성 이쪽으로 가면 어때? 추워. 어. 뭐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태양계 행성의 변화가 있어서 지구상의 변화가 있어서 물, 공기 뭐 이런 것도 다 환경이 변하니까 이런 게 변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제일 변하지 않는 것들이 바이러스,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옛날하고 무슨 탈취제가 되게 많아서 조금 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같이 거기 살아야 되니까 적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 왜 이랬어? 막 이거보다도. 자, 또 하나는 지금 변화가 저도 코로나 때 처음 동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화면을 보고 옆에 화면을 띄우고 있거든요. 화면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나 혼자 떠든다는 게 엄청 어색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만지게 돼. 예쁘게 나오나? 막 이렇게.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뚱뚱하게 나오든 관심도 없고
나는 지금 내 외모보다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자료에 대한 설명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나이도 아니고. 이 언택트라는 게 비대면이 생기면서 자택근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연결성이나 화상통화, 뭐 이 비대면 근무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관계는 어때요? 양이 조금 관계량은 안 만나니까 줄겠죠. 그죠?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사적인 얘기 못 하고 공적인 얘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내용과 공통의 성과를 만들어서 이제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소속감 이런 건 어떨까요? 회식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줄었어. 그죠? 그리고 목걸이 뭐 달고 다니시죠? 요새 학교도 있는데 아이디 카드 있어서 그 카드를 열어야지만 그 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언택트라는 단어 자체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일을 하시고 저녁에 들으시는 분 계시고 아침에 열심히 또 들으시는 분 계시고 뭐 다양하긴 하겠지만 9시에 딱딱 올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4개 챕터를 한꺼번에 올리려다가 조금 두세 개는 찍어 놨었는데 나머지는 안 찍어서 좀 세이브하고 있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올렸죠. 네. 안 해놓은 건 아니에요. 조직의 변화를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현 상황에서 불안하죠. 사람은 어떻게 다 이렇게 다다다닥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비전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돈 들여서 꼭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좀 바뀔라나?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조금 나은 뭔가가 해야 되는데 맞나? 뭐 이런 생각 갖겠죠. 분명히 혼란에 빠질 거예요. 발생할 수. 그리고 스킬, 기술이 없다면 불안한. 아무래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라든가 지식이 없거나 그리고 어떤 경험치가 없다면 당연히 불안하죠. 무서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유 목적이 없다면 조직의 변화하는 속도는 내 혼자 만들어서 뭐 해요? 거래처나 기업이나 사람이나 소비자나 이렇게 어떤 걸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굳이 혹시 마트 가보셨어요? 가보셨겠죠. 어떻게 해요? 마트는 물건을 사서 카트에 담고 계산대 위에서 하나씩 다 열어서 그 메이드가 찍고 다시 담죠. 그리고 배달시키고 또는 카트에 담아왔어요. 한두 개는 셀프로 체크하고 비닐봉지에다 넣고 꼭 그 자리에다 놔야죠. 전산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계산된 걸 여기다가 올려놓으세요. 몇 그램 올려놨습니다. 이거 인식할 수 있고 계산된 걸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귀찮죠. 근데 바코드 자체가 한 곳에만 붙어 있어서 그거를 찍어야지만 그 기가 인식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때는 그 제품 자체가 사방팔방 어디다가 대서 이렇게 스쳐만 지나가도 이렇게 연기처럼 지나가도 다 찍히는 그런 바코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트 자체로 이렇게 그냥 끌고 가면 수량 몇 좌우 옆 위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외선이 쏴가지고 몇 개가 아무리 겹쳐져 있어도 몇 개가 이 사람이 갖고 나가는지 그리고 계산 안 되면 한 번 더 걸르는 거예요. 포장돼서 나갔을 때 계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다시 바꿔 이런 식으로. 그럼 계산이 될 수 있게끔 놓을 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방팔방에서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불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자원이 없다면 좌절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기업체 자원은 뭡니까? 인력, 앤드 자금이에요. 그죠? 돈도 없는데 뭔 무슨 변화를 하겠습니까? 그죠? 또한 행동 계획이 없다면 잦은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할 수 있도록 다라는 비전도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성공에 대한 어떤 신념과 좋은 아이디어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얻어내는 그런 이제 성공적인 조직 변화를 위한 어떤 정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요 부분이기도 하긴 하는데 현 상황에서 편안한 어떻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뭐 기업 문화, 아 얘네들은 왜 술 먹고 이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이 어울리지만 조직 문화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뭐 달성 가능성, 비전 같은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가치를 좀 향상시키는 뭐 이런 것들도 좋다는 거죠. 대부분 뭐 인문사회 계열 쪽만 언택트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왜냐면 실습 위주는 언택트가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업의 새로운 비전을 받아들이며 이에 맞춰 자신의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글쎄요, 저는 요 근래 사람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변화를 좀 아시고 빨리빨리 적응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의 버전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A라는 핸드폰을 썼어요. A 플러스가 나왔어요. 못 쓰나요? 아니죠. 뭐가 바뀌었구나. 아, 이런 제도가 바뀌었네. 대박. 이러면서 쓴다고요. 그럼 A에서 S로 바뀌었어요. S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더 바뀌었지? 아하, 뭐가 더 좋아졌네. 이렇게 사잖아요. 뉴 이런 걸 여러분들은 선호하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변화의 관리나 정의만 아시면 적응은 금방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사시기 때문에. 어른들은 주문 같은 것도 잘 못하셨거든요. 키오스크도 잘 못하셨어요. 뭘 눌러야 될지. 저도 맨 처음엔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엄청 헤맸거든요, 사실은. 잠깐만요. 아이고. 더워서 선풍기를 켰는데 선풍기 쓰러져가지고. 근데 어른들은 지금 뭐 80대 정도 다 누르시고요. 90대만 좀 헤매는 게 뭐냐면, 햄버거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빵을 어떻게 할 거냐, 양파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변화 관리의 중요성. 현대사에서 변화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그쵸. 안 따라, 세상이 빨빨 돌아가는데 같은 경쟁사고 같은 기술 혁명이라면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합병도 하고 분할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으면 자회사가 열렸다 죽었다 열렸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당연히 합쳐버리든가 팔던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카카오톡 다 하시죠? 카카오톡을 열어보면 계정에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설정에 보면 뭐 기타 고객 운영 정책 방안 나온 다음에 계열회사가 쭉 뜹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무슨 계열이 있는지. 옛날에 카카오톡은 뱅킹은 없었어요. 근데 카카오 뱅킹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뭐 이모티콘이나 뭐 상품만 팔았는데, 요새는 되게 다양한 것들도 많이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사업도 훨씬 높아지고 있고요. 카카오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하려는 그런 형태의 뭐랄까 자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죠. 근데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 되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카카오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서 카카오를 이렇게 한번 열어봐서 계열회사를 한번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카카오뱅크부터 은행부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변화 관리 정의의 중요성 중에서 무식이 완전히 뭐 삼첩반상입니다. 삼첩반상인지 모르겠는데, 현대사에서 변화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화와 개방화 등의 다른 제도적인 장벽을 해제하고 국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인터넷 발달로 야기된 글로벌 경쟁, 그렇죠. 그래서 경쟁 게임의 룰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웃백 얘기하고 있는데, 아웃백 좋아하시나요? 어떤 게 아웃백인가요?
여기는 아웃백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세 개의 그림이 하나 족발인 것 같고 여기 냉면인 것 같고 저 위에는 뭔가요? 무슨 숯불고기 같기도 하고. 아웃백이 1997년도에 론칭한 이후에 런칭 아니고 론칭이라고 쓰네요. 한때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아웃백도 그렇고요. 프라이데이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되게 대성했던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은 곳에 생겨났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줄을 설 정도로 좀 좋았죠. 근데 아웃백은 어때요? 메뉴가 스테이크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크 메뉴로 신비감을 조금 사람들에게 줬죠. 그리고 식전빵이 나오죠. 부시맨 브레이드 들어보셨어요? 빵 두 개 나왔나? 하나 나왔나 모르겠어요. 버터에다 이렇게 발라먹는 거. 처음에 그 빵을 식전빵을 주니까 사람들이 다 엄청 좋아라 해서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메인은 잘 먹고. 그리고 의자는 어땠어요? 특색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역자야. 그리고 그 의자와 그 테이블이 붙어 있어. 그래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옆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갔던 제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맛이 좀 차별화가 있었는지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는데 대체적으로 저도 뭐 한국 사람이긴 한데 조금 느끼했습니다. 그런데도 스테이크는 이렇게 먹어야 돼. 역시 그 튜본이나 이런 스테이크 가면 엄청 또 양도 많고 가성비도 그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좀 비싸요. 그리고 스테이크와 와인을 같이 먹을 수가 없었고 맥주랑 꼭 같이 먹어야 되며 뭐 배민이라고 그러죠. 배민하고 요새는 쿠팡 리츠 이렇게 일단 배달이 안 됩니다. 와서 먹어라 우리 거는 왜 금방 구워야 된다.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막 행사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곳이 아웃백 코리아 아웃백이었어요. 근데 어,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죠. 왜 그랬을까요? 변화 관리의 중요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배달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인식 못하는 거죠. 와 귀찮아. 세상이 변했으면 일부는 그렇게 내 포장은 가능하더라고요. 셀프 포장은 요새는. 그래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다가 활성되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가게 그런 것들은 시대의 적응에 조금 뒤처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 인스타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 차 한 잔을 먹을 때도 인스타 보고 맛집 찾아가면서 맞다 댓글 몇 개 읽어보고 이거 뻥인 것 같은데 잠깐만 막 이렇게 보잖아요. 어느 카페를 갔어요 제가 식구들하고. 근데 카페가 진짜 이렇게 언덕에 있는 거예요. 차 이렇게 올라가다 차가 뒤집어질 정도로 너무 높더라고요. 겨울인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올라갈 때. 그 위에 그러니까 발을 욕조에다 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족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발욕 음, 발욕 조격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조격을 하면서 따뜻하게 조격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카페였어요. 줄 서 있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냄새나게 그리고 닦는 데가 있고요. 그 당시에 10,000원인가 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욕하는데. 그리고 커피값 별도로. 그러니까는 30,000원이면 연인들 가서 다 할 수 있는. 음. 그래서 제가 했냐고요? 줄 서서 못했어요. 저는 줄 서서 못하고 차만 마시고 테이크아웃을 차만 마시고 왔는데 그런 곳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변화되고 인스타로 홍보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의 변화예요? 밀집 지역들을 없애려고 하죠. 맛집을 찾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가 뭐 장춘동 족발, 떡볶이, 왕십리 떡볶이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두지 않고 여러 곳에서 할 수 있게끔 메뉴만 괜찮으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 사업이나 뭔가를 하실 생각이면 그 사업에 먼저 아까 카페 얘기도 드렸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더 어떤 습득을 하신 다음에 차리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변화 관리를 이해를 해라 라고 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타투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타투는
썩 그렇게 뭐 예쁘게 하는 건 괜찮은데 막 팔에 다리에 뭐 이렇게 목에 맞게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렇게 썩 뭐, 좀 그래요. 피어싱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귀에, 눈 밑에, 아니면 뭐 이렇게 코에 막 이렇게 하시는, 이게 좀, 몰라요. 저도 약간 기성세대라, 좀 사람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단아하고 예쁘구나. 뭐 이런 느낌이 저도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개성이니까. 다 상관은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나 직업에 따라 스타일도 바뀌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아티스트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지만 평범한 사람이 또 그래 보면 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뭐 자기 직종에 맞는 그런 외모도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이해해야 된다. 내 적성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좋다. 상황을 통찰하고 근데 남이 하는 것 갖고는 뭐라 하진 않습니다. 제가 싫을 뿐이지. 아니 왜 이렇게 하고 와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딱 쳐다보니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별로 상대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그만큼 또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변화를 인식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다 두렵고 스트레스 받아요. 당연히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조직이라면 어떤 정보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죠. 그런데 그렇, 어, 그렇게 대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한테는 더 잘해야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실력을 높이게끔. 뭐 예를 들면 상냥하게 뭐를 물어본다든가 선배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카톡 소리 나고 난리 났습니다. 이런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소리가 다 들리네요. 일단 아웃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뭐 실력을 높이게 있도록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변화에 저항하는 직원들을 이끌어내는 성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해하고 수용해야죠. 리더자가 바라보는 자세, 변화에 동기부여하는 그런 행동, 변화를 위한 행위 이런 것들에 직원들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행 갈 때 여러분들 뭐 하세요? 야놀자, 호텔닷컴, 요기요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행사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호텔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거나 막 이렇게 각자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비교 분석할 수 있잖아요. 뭐 야놀자나 호텔닷컴 들어가면 내가 가려는 지역에 어떤 호텔이 얼마급에 뭐가 있다라고 쭉 뜨잖아요. 그런 형태로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가격은 좀 올리고 수요가 많이 없으면 뭐 좀 약간 떨어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뭐 강아지 스파 아니면 아이들한테 바는 미니 풀장 아니면 애들하고 쓰는 마법의 성의 뭐 성의 호텔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38인가? 그 사람이 저기 지방에 있는 대전, 충청도인가 어디에 있는 건물을 허름하게 모텔을 사서 대출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이거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스컴에 올려서 플랫폼에 올려서 이렇게 테마별로 근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기가 예쁘니까 찾아옵니다. 근데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었는데 5층은 수리를 못했어요. 정작 돈이 없어서 1층, 2층, 3층, 4층까지만 하고 5층은 본인이 혼자 쓰는데 그냥 허름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대요. 밑에 거를 손님 받아야 될 거를 되게 하니까 그래서 돈을 벌게 하고 무인으로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 그 사람들을 거기서 재우면서 이제 서빙하고 닦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3년 만에 돈을 벌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천안에다가 똑같이 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세월이 다 지나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뭐 충청도에 하나, 천안에 하나 이렇게 모텔을 갖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이런 어떠한 아이들이랑 같이 오거나 장애인이랑 같이 오거나 아니면 노부부랑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정원도 좀 만들고 주변도 좀 예쁘게 하고 좀 시설도 좀 예쁘게 해놓고 뭐 이렇게 40대 초반인 그 사람은 지금 뭐 거의 100억대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텔레비에 나온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대를 빨리 흐름을 느끼시고 인지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변화 관리. 일단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의 경제적으로 어떤 안정감이 있거나 아니면 수익이 고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대인관계가 되게 편합니다, 사실. 그런데 자기가 쪼달리고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럼 날카로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또 노하우, 내가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시고 또 대인관계도 공부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참는 것도 배우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류인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해빙 단계, 그다음에 뭐 변화 단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류엔이 레윈이라고도 읽을 수도 있거든요. 시스템이 본인의 행동 문제나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변화를 요구하면서 저항하며 하지 말고 변화하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nphrase, 뭐 change, rephrase 뭐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조직의 변화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럼 고정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서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러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써도 된다고 하면 옛날 거를 버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구성원들의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떤 기존의 특성이나 고정감 내에서 탈피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약간 몸이 경직되고 딱딱해져 있는 거잖아요. 프레이지가 해빙 단계 지금 얼고 있어 움직이지 마 몸 얼음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제 체인지 뭡니까? 앞에가 약간 둥글둥글해졌어요. 이거는 새로운 단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그러고 시스템도 받아들이고 태도도 좀 변하고 관념도 좀 변하고 직무나 내적인 뭐 만족감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으로 자꾸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는 거죠. 체인지 뭔가를 바꾸는 거잖아요. 한쪽은 딱딱하고 한쪽은 부드러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를 주입시키는 단계가 체인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자들은 시스템의 변화나 역할의 변화 이런 것들에 구성원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주는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역할도 좀 필요하죠. 제 결빙 단계라고 해서 리프레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경영자라면 올바른 경영자라면 보상의 제도도 실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구조나 직무자에 대한 설계, 조직의 환경의 조건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어떤 패턴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류엔 상관없어요. 어떤 책에는 르웬, 어떤 책에는 레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처음엔 얼어 있지만 그게 변해서 다시 얼릴 수 있고 다시 녹아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구성원의 상호간에 보상이 있다면 또 환경 조성이 잘 된다면 또 어떤 뒷받침이 좀 된다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이론학적으로 만들어낸 걸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넘겨볼까요? 요건데 변화 관리의 모델인데요. 존 커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 관리 8개 단계를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앞에 거를 조금 전복시켜서 해빙 단계, 변화 단계, 재결빙 단계라고 나왔어요. 위기를 눈으로 확인시키는 긴장감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엇을 찾아야 한다.
현재 만족하지 말고 뭔가를 계속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줘도 좋다라는 거죠. 긴장감을 조성해라. 난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죽죠.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도 성격이 약간 급하고 일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길 원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나 어떤 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완성시켜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가 떨어지면 한꺼번에 일을 쫙 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사실 좋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여유가 있지가 못해요. 왜? 조바심이 나요. 근데 조바심을 내봤더니 내가 아파. 내가. 여러분들은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잠깐의 긴장은 괜찮아. 하지만 그 긴장이 연속 놀 때는 놀고 일할 땐 일하고 이렇게 호불호가 확 갈리는 그런 삶에 또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랑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돈을 버시고 공부만 하시면 되는 입장인데 저는 주부예요. 집에서도 일을 해야지. 또 회사에서는 교수예요. 일을 거기 맞게 일을 해야지. 또 행정일도 봐야 돼요. 성인학습 지원센터니까 일을 해야죠. 뭐 이러니까 일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논문 써야죠. 책 써야죠. 또 뭐 보고서 내야죠. 그리고 어디 또 심사위원 가야죠. 뭐 의뢰대로 뭐 시험지 그런 이런 것들 시험 오게 되면 또 채점해 줘야죠. 막 이러니까 일이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그럼 막 좀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대인관계를. 있는 거 찍어놓고 올리면 저만 편하죠. 한꺼번에 다 올리고 듣든지 말든지 그냥 가끔 열어보고 댓글 달아주고 이러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출석부를 쫙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방학에도 열심히 공부를 할까? 아,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학점이 모자라서 그럴까? 아니, 그러면은 뭐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일까? 이런 거랑 없이 이 더운 여름에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학점이 모자르든 학점이 남든 빨리 졸업하고 싶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작고 미약한 지식이지만 진심을 다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지금에 맞는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 지금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뭔가가 발행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두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강력한 변화 선도의 구성이라. 이거는 주도하고 리더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몰아서 약간 행동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아요. 충성과 신뢰, 내가 하면 좋지만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전과 전략 수립,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하고 대담한 전략을 세워서 계획이나 지침이나 뭐 비전 없으면 사실 실패를 하잖아요.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전통적인 방식, 옛날 걸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담한 전략 이런 걸 세울 수 있도록 수립해라. 네 번째 단계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비전의 전달,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참여 소통도 좋고 소통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말과 행동을, 즉 언행 일치를 해라. 그 네 번째 단계가 약간 헤빙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에 거랑 좀 적용을 한다면 두 번째는 행동을 위한 권한, 위임인데요. 변화의 조직이나 감정적 장애물을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풀어라. 마음속에 두면 나만 병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내라. 사람은 기업들은 먼 미래도 좋지만 뭐 연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3년, 4년, 5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그렇게 끊임없는 투자가 될 수 없어요.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단기간에 눈에 뭔가를 보이려고 내려면 약간 비판적이어야 되고요. 비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냉소주의해야 되고요. 변화의 추진력이 더 할 수밖에 없게끔. 왜냐면 잘하면 승진, 뭐 잘해도 뭐 더 잘하면 보상금 뭐 이런 거 받잖아요. 줄 수밖에 없잖아요. 받으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조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단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해야 된다.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갈 건지 아니면 이직을 갈 건지 막 고민하잖아요. 한번 붙어? 아유 열받아. 막 이제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시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X에서 피하는 거고, 내가 저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아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단계는 조직의 변화를 지속시킨다. 이제 재결빙 단계. 이건 조직의 맞춤형으로 뭔가를 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들어가서 직장인이라면 솔선수범해야 되고,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조직이 잘 갈 수 있게끔 저 사람하고 나름 마음이 안 맞지만 안 맞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약간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 조직에 맞춰서 그냥 가게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변화 관리를 해서 성공하는 요인인데요. 리더자가 이런 사람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근데 선임들이 주로 주요 인물들에 대한 관계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탁월한 리더십을 만들려면 첫 번째적으로 보면 계층별 변화 주도자에 잘 배치를 해야 돼요. 중간 관리자, 변화 주도자.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는지 교육도 시키고, 경청도 좀 시키고, 조사도 좀 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리더십의 역할을, 중간 관리자도 리더십이잖아요. 측정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런 것들로 해서 계층별 변화 주도자의 배치를 다다다닥 하는 게 맞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전개될 변화에 관리돼서 변화 관리의 비용이나 변화 전문가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 수 있는지, 명확한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또 열린 커뮤니케이션? 네. 아우, 왜 넌 맨날 와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니? 도대체 왜 그러니? 아, 진짜.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저렇게 할까? 정말 뭐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하려면 대리도 교육해야 되고요. 과장도 교육해야 되고, 사원도 교육해야 되고, 저희도 교육부에서 엄청나게 교육받아요. 시험도 봐요. 간단한 테스트죠. 몇 점 이상 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시험을 계속, 저희는 누군가를 지도하는 사람이고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교육부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관으로 내려보내요. 어떤 걸 해서 갖고 와라. 어떤 거 해서 갖고 와라. 어떤 거 비대면으로 해서 들어서. 근데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런 비대면보다 훨씬 더 길고 많고 세심합니다. 챕터별로도 되게 많이 빨리 돌아가고요. 그래서 그걸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고 또 간단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점수가 넘어가야지만 이 사람은 교육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예요. 그런 이유는 새로운 혁신 프로그램도 개발이 됐지만 리더자와 교육자로서 너가 타당성 있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약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호날드 샤울 오레크 교수가 만든 것 중에 하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루틴 시킹이라고 읽습니다. 일상적인 추구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성? 놀라기보다는 지겨운 편이 낮고 일상적으로 반복을 추구하는 사람, 단순한 걸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또 조금 싫어하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하라고 이렇게 했었다고 왜 그러냐고 진짜 짜증나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또 새로운 걸 뭘 해야 되잖아.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거 만들어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잖아. 뭐 일이 더 많아진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조금 의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제 저항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하나는 이모셔널이라고 있죠. 감정적인이라는 뜻으로 제 머릿속에는
생각이 납니다. 리액션 뭡니까? 이거는 반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뭘 알아? 건방지게 약간 이런 뉘앙스? 변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강하게 드러내고 새로운 과제나 일에 실행할 때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잘났어. 네가 뭘 알아서 또 나댄다 저거. 아휴 진짜 정말 알지도 않은 것도 아휴 뭐 이런 분 있어요. 주변에도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희 세계에서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좋고 나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딱 박혀 있는데 그 감정의 변화가 바뀌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이 처음에 루키시티는 그냥 귀찮아 만사 싫어 귀찮아 이런 사람들이고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것도 별로 선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하나는 컨벌리트라면 인지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릴리티지 뭐 발음이 콩글리시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엄격이란 단어예요. 리질리티라고 발음해도 좋고요. 컨버티브라고 발음해도 좋고요. 일단 결정을 딱 내리면 잘 바꾸지 않는 사람. 이거 완전히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는 그런 사람. 한 번 하면 끝. 난 틀린 말 절대 안 해. 막 약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실까요? 있으시죠? 저희도. 내가 배운 건 이거야. 내가 안 건 이거야. 내가 한 건 이거야. 근데 꼭 굳이 이걸 해야 돼? 이건 아니라고 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short term focus. 단기 집중이죠. 근데 공부를 해보면 장기 집중보다 단기 집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바꾸도록 압박을 할 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생각할지라도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하는 단기적인 사고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변화를 조금 필요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 발전도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집중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학습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왜냐면 한 챕터를 했을 때 50분 안에 뭔가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제가 다른 얘기나 제 생각이나 아니면 뭐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거, 또 현실적으로 있었던 거, 또 대인관계 지키가 처음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했을 때 학생들하고 대화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막 쪼달렸어요. 막 빡빡빡빡하게. 그래가지고 챕터가 계속 넘어가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 50분 안에 하나에 탁탁탁 맞추려니까 이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거 대면으로 하면 이거 하나 갖고 20분이거든요. 그러면 토킹도 돼요. 토론도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도 또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낼 수가 디스커션이 되는 것들인데 저 혼자 지금 저기 보고 카메라 보고 떠들잖아요. 여러분들 동영상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칸이 좀 빡빡해서 제가 엄청 불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딱딱 끝나서 너무 좋습니다. 여유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자 학습 내용을 보겠습니다. 변화의 관리 뭐라고요? 혁신 과정을 조정하는 관리. 앞으로 여러분들은 업무 수행이나 사회의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거기에 얼마만큼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누가 코딩을 하더라 할 줄 모르는데 배워야죠. 누가 뭐 엑셀로 함수를 하더라 배우셔야죠. 당연히. 내가 아는 지문은 난 너무 어려워 숫자는 너무 싫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언어를 누가 해서 하더라 배우셔야죠. 그러니까 변화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재력 능력을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존 코가 말했던 8가지는 위기감을 고조해라. 변화의 선도 팀을 구성해라. 비전을 새로이 정하라. 의사소통을 실시해라. 행동을 위해서 권한을 위임하라. 단기간에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조직의 변화를 지속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물론 이론가이기 때문에 이론에 맞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봤을 때 조직의 변화 관리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변화의 관리 8가지 중에서 모든 걸 다 써라가 아니라 응용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만드시는 대표가 만약에 나중에 되신다고 한다면 너무 직원하고 친해져도 별로 안 좋고요. 너무 거리가 있어도 안 좋고요.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안 해도 안 되고 너무 해도 안 되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속도도 너무 사장은 너무 빠른데 직원은 못 따라와. 이것도 안 되고요.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루엔의 해빙 변화, 재빙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어떨 때는 얼어 있지만 어떨 때는 약간 융통성 있게 굴리기도 하고 다시 또 뭔가 있으면 다시 얼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직의 변화도 있더라. 자,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위해서 탁월한 리더십, 또 계층별 변화에 대한 조직, 그다음에 명확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볼까? 그래서 열린 교육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명확성, 교육 실시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도 얘기했고요. 변화를 저항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루틴 스킹, 일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 변하는 거 싫어. 이노베이션, 리액션 이런 감정적으로 뭔가를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 불편함 왜 저래 또. 뭐 이런 사람. 쇼트텀 포커스. 이건 단기 집중이라고 단기적으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컴퍼티브 리질리티라고 해서 약간 뭐 한 번 정하면 바꾸지 않는 그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사고방식 옛날에 선비들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어딜 뭐 부모님이 주신 머리를 자르느냐 막 이렇게도 했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저항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자, 1분 지났으니까 뭐 괜찮으시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